상위 인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승부의 세계는 뜨겁고도 냉정합니다. 오늘의 도전자들 또한 이 혹독한 승부의 온도를 견뎌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긴장을 떨쳐내고 진정 즐기는 자만이 이 무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인천 안남중학교 정석원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안남중학교에서 온 3학년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문제를 풀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대전 동화중학교 박동훈 학생. 안녕하세요. 대전 동화중학교 박동훈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퀴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천안 부성중학교 오서로 학생. 안녕하세요. 천안 부성중학교 3학년 오서로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가산중학교 전현수 학생. 안녕하세요. 가산중학교 전현수입니다. 아는 것만큼은 다 맞춰버리겠습니다. 화이팅!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당 20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정석원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해 줄 텐데요. 숫자 몇 번 선택할 건가요? 네,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좀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정석원 학생, 네. 어떤 계기로 킹왕짱에 출연하게 됐나요?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나오게 됐는데 좋은 경험 쌓겠다는 심정으로 여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으려고 킹왕짱에 출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니까요.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파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자 정석원 학생 숫자 2를 선택했고요. 과연 몇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고깃대를 찾아내는 어군 탐지기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1번 극초단파, 2번 초음파, 3번 X선. 2번 초음파입니다. 2번 초음파. 정답입니다. 다음 중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형은 무엇일까요? 1번 사구, 2번 습곡산맥, 3번 피오르 지형. 답은 2번 습곡산맥입니다. 2번 습곡산맥. 정답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스리다, 2번 섭하다, 3번 내로라하다. 답은 1번 추스리다입니다. 1번 추스리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내로라하다였습니다. 내로라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뜻으로 흔히 내노라하다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어는 내로라하다입니다. 자, 내로라하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신라의 불교를 공인하며 국민의 정서적 통일을 꾀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내물왕, 2번 법흥왕, 3번 지증왕.
답은 2번 버프망 하겠습니다. 2번 버풍왕 정답입니다. 쌍떡잎 식물에는 있지만 외떡잎 식물에는 없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형성층, 2번 물관, 3번 채관. 답은 3번 채관하겠습니다. 3번 채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형성층이었습니다. 쌍떡잎 식물에는 물관과 채관 사이에 형성층이 있어 줄기가 굵게 자라지만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어 줄기가 얇습니다. 자, 정석원 학생 60점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박도근 학생. 자, 앞서서 정석원 학생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어떤가요? 난이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는 문제가 많았군요. 네, 꽤 됐던 것 같습니다. 박동훈 학생은 자신 있는 분야가 어떤 과목인가요?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역시 과학을 좋아하는군요. 또 과학 문제가 많기를 바라면서 숫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번을 선택할 건가요?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 이상? 일단 3문제 이상이 목표군요. 네,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 1,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남극, 2번 북극해, 3번 알래스카. 답은 1번 남극 하겠습니다. 1번 남극 정답입니다.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백제, 3번 신라. 답은 2번 백제 하겠습니다. 2번 백제 정답입니다.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표피 조직, 2번 울타리 조직, 3번 해면 조직. 답은 2번 울타리 조직 하겠습니다. 2번 울타리 조직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투표, 2번 국민발안, 3번 주민소환. 답은 3번 주민소환 하겠습니다. 3번 주민소환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국민발안이었습니다. 국민발안은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해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신중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행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정, 2번 감상, 3번 기록. 답은 3번 기록 하겠습니다. 3번 기록 정답입니다. 박동훈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학생 오설호 학생 차례입니다. 앞선 두 학생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오설호 학생은 아는 문제가 좀 있었나요? 네,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문제 정도? 우리 오설호 학생이 선택하는 숫자에 포함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되니까요. 오설호 학생 반드시 3문제 이상을 맞춰서 고득점을 또 얻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선택해 볼까요? 저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역시 긴장 풀고 잘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오설호 학생이 선택한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기화, 2번 승화, 3번 액화. 답은 2번 승화하겠습니다. 2번 승화 정답입니다. 3강 오륜의 3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군위신강, 2번 붕우유신, 3번 부위부강. 답은 3번 부위위강 하겠습니다. 3번 부위부강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붕우유신이었습니다. 삼강오륜의 삼강은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이고요. 붕우유신은 오륜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쉽게 정답을 맞히지 못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지구에서 수권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빙하, 2번 대기 중의 수증기, 3번 바닷물. 답은 3번 바닷물 하겠습니다. 3번 바닷물. 정답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 중 지은이가 여성이 아닌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한중록, 2번 동명일기, 3번 사시남정기. 답은 3번 삽시남정기 하겠습니다. 3번 사시남정기.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온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창덕궁, 2번 경복궁, 3번 덕수궁. 답은 3번 덕수궁 하겠습니다. 3번 덕수궁.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경복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온 곳은 경복궁에 위치한 건천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서로 학생 60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생, 전현수 학생만이 남아있는데요. 자, 전현수 학생, 몇 문제 정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반타작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반타작 정도는 해보겠다고요? 3문제 이상 맞춰야겠죠? 네. 오늘 난이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번에 봤던 것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우리 전현수 학생 100점 라운드에서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역시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선택해 주세요. 남은 4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숫자 4. 자, 남아있는 숫자 4를 선택했고요. 마지막 주자니까 역시 본인에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100점 라운드 마지막 학생 전현수 학생이 선택한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하나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캐나다. 답은 1번 중국입니다. 1번 중국. 정답입니다. 영국의 지질학자 홈스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지구의 중력, 2번 멘틀의 대류, 3번 외핵의 대류. 2번 멘틀 대륙입니다. 2번 멘틀의 대류. 정답입니다. 다음 중 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퉁소, 2번 나발, 3번 대금. 2번 나발하겠습니다. 2번 나발.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며칠에 한 번씩 발행됐을까요? 1번 1일, 2번 7일, 3번 10일. 2번 7일 하겠습니다. 2번 7일.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0일이었습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창간된 신문으로 10일에 한 번씩 발행된 순간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만이 남아있는데요. 정답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연극에서 내용의 전개를 구분하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쇼트, 2번 막, 3번 시퀀스. 2번 막 하겠습니다. 2번 막. 정답입니다. 전현수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점 라운드 네 학생이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석원 학생이 60점, 박동훈 학생이 80점, 오서로 학생이 60점, 전현수 학생이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쟁쟁한 도전자들의 기본 실력을 확인하는 100점 라운드가 끝이 났다. 20점 차이로 앞서가는 박동훈, 전현수 학생과 선두를 쫓는 정석원, 오서로 학생.
이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긴장을 털어내야 한다. 지금부터 양보 없는 버저 싸움이 펼쳐질 차원이 다른 지식 배틀 1라운드가 시작된다.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소리, 언어, 건축, 이집트, 수사법, 빛, 문학, 도자기, 자원. 9개의 키워드인데요.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 키워드가 뭔지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박동훈 학생과 전현수 학생이 80점 동점인데요. 먼저 왼쪽에 위치한 박동훈 학생이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박동훈 학생,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자원 하겠습니다. 자원.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로 자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잘 듣고 버저를 누르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자원 문제 드립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채취하거나 지질 조사를 목적으로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현수 학생, 답은 시추 하겠습니다. 시추. 정답입니다. 네, 시추 혹은 보링이라고도 하죠. 시추를 통해 지각 내부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지중해 자원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시추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전현수 학생이 자원 문제의 정답을 맞춰줬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저는 빛 선택하겠습니다. 빛. 자,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빛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빛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전기통신 분야에서 다량의 정보를 원거리에 전송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투명도가 높은 유리 등의 유전체를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박동훈 학생, 답은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정답입니다. 네, 광섬유, 광학섬유라고도 하죠. 광섬유는 에너지 손실이 적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손실률이 매우 낮으며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광섬유 박동훈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역시 110점으로 다시 전현수 학생과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잘 맞춰줬고요. 다음 키워드 박동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이집트 하겠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역시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이집트 문제 드립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오서로 학생, 답은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자, 한 문장을 채 듣기도 전에 파피루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파피루스 정답입니다. 네, 파피루스는 현재의 제지법이 유럽에 전파되기 전까지 대표적인 종이의 원료였으며 보트, 돛대, 의류, 끈 등의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파피루스 잘 맞춰줬고요. 오서로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90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오서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학하겠습니다. 문학. 자,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 오서로 학생은 문학을 선택해 줬습니다. 자,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 노래는 백제 무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구체 향가인데요. 동요적 형태를 띠며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지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백제 무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구체 향가입니다. 오서로 학생,
답은 서동요입니다. 서동요, 서동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백제 무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구체 향가, 서동요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서동은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인데요. 서동요는 신라의 선화공주를 연모하던 서동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설호 학생이 고민 끝에 서동요라는 또 단어를 유추해낸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였나요? 만화책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 만화책에서 봤어요. 요즘 학생들은 좀 만화를 통해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죠. 서동요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설호 학생이 30점을 획득했고요. 120점이 되면서 박동훈 학생과 전현수 학생을 넘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선두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1라운드. 연속으로 정답을 맞히며 역전에 성공한 다크호스 오설호 학생. 치열한 선두권 경쟁 속 전현수, 박동훈 학생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 정석원 학생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한다. 이제 남은 키워드는 5개. 2라운드 진출을 위한 불꽃 튀는 대결은 계속된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오설호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저는 도자기 선택하겠습니다. 도자기. 자, 도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문제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도자기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백자와 함께 조선 초기를 자, 박동훈 학생, 분청사기 하겠습니다. 분청사기. 자, 문제와 함께 영상이 나가자마자 박동훈 학생이 분청사기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분청사기 정답입니다. 네, 분장 회청사기라고도 하는데요. 분청사기는 분장한 회청색의 사기라는 뜻으로 고려 말 청자로부터 발전해 조선 태종 때 성행했고 약 200년간 제작됐습니다. 분청사기 정답 맞춰주면서 박동훈 학생이 140점으로 오설호 학생을 넘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30점을 더 획득했는데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3문제입니다. 우리 정석원 학생은 아직까지 1라운드 들어서 문제를 맞히고 있지 못합니다.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 또한 전략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버저를 누르고 정답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2라운드 진출자가 누가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박동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건축하겠습니다. 건축. 자, 건축을 선택했고요. 건축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진을 대비하는 건축 방법 중 자,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눌렀습니다. 박동훈 학생, 내진 설계하겠습니다. 내진 설계. 내진 설계 정답입니다. 네, 내진 설계란 구조물이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건축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재진 설계와 면진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박동훈 학생이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170점이 됐고요. 이제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박동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소리 하겠습니다. 소리. 자, 1라운드 8번째 키워드는 소리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두개골을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청각장애인의 청력 보완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소리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 청각장애인의 청력 보완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소리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두개골을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 자, 일단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전현수 학생, 타골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골 하겠습니다. 사골이라고요? 했나요? 타골. 타골? 네. 네, 타골이라고 답해줬는데요. 타골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골전도였습니다. 음파가 두개골을 통해 뇌에 전도된 후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전도 과정, 골전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점수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요. 박동훈 학생이 170점, 오서로 학생이 120점, 전현수 학생이 110점, 그리고 정석원 학생이 60점입니다.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석원 학생은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마음이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 아직 풀어보고 싶은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좀 긴장을 한 탓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라운드 8개의 키워드를 진행하는 동안 아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었나요? 한 3, 4문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문제만 다 맞췄어도 2라운드에 쉽게 진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많이 해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탈락하고 있지만 내 꿈을 향해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직까지 1라운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아있는 것 아시죠? 마지막 문제까지 잘 듣고 유종의미 거두고 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세 학생 역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키워드 박동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수사법 하겠습니다. 자, 수사법.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수사법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화자가 강조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의 서술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자, 박동훈 학생. 도치법 하겠습니다. 도치법. 도치법. 정답입니다. 네, 정답 도치법 맞습니다. 도치법은 변화법의 일종으로 서술 순서를 거꾸로 해 문장의 변화감을 유발하는 수사법입니다. 도치법 잘 맞춰줬고요. 박동훈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1라운드를 마친 최종 결과 점수 불러드립니다. 정석원 학생이 60점, 박동훈 학생이 200점, 오서로 학생이 120점, 전현수 학생이 11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동훈 학생, 오서로 학생, 전현수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하루하루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오늘의 목표는 킹왕짱이다. 막판 스퍼트를 올린 박동훈 학생이 압도적인 점수로 도전자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은 오서로 전현수 학생. 마지막 주자였던 정석원 학생의 탈락으로 이제 남은 것은 세 도전자의 정면 승부뿐이다.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끝까지 주목하라.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를 마쳤을 때 역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점이 있는 라운드죠.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표피 조직에는 기공과 수공을 구성하는 한 쌍의 세포가 있습니다. 박동훈 학생. 공변세포 하겠습니다. 공변세포. 식물의 표피 조직의 기공과 수공을 구성하는 한 쌍의 세포. 공변세포. 정답입니다. 네,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면 식물체 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공의 개폐를 통해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공변세포입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박동훈 학생이 공변세포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자, 오서로 학생이 120점 그리고 전현수 학생이 110점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2라운드 6문제가 남아있고요.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음악은 조선왕조 역대 임금과 왕후의 신위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합니다. 왕실의 제사 음악인 박동훈 학생, 종묘 제례약 하겠습니다. 종묘제례악. 자, 왕실의 제사 음악인 것, 종묘제례악. 정답입니다. 네,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 사당입니다. 종묘 제례는 1년에 한 번 지냈는데요. 이때 연행되는 기약, 노래, 무용을 통틀어 종묘 제례악이라고 합니다. 역시 잘 맞춰줬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종묘 제례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조선의 그 왕실에서 노래하는 거라고 해서 거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남은 두 학생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명히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일 겁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나갈 텐데요. 세 번째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문제를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와 수도는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고요. 자,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자, 나라와 수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관광지로 많이 선택되는 동남아시아 국가.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태국 그리고 방콕이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방콕입니다. 자, 이번 문제 아쉽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점수는 그대로 박동훈 학생이 260점, 오설호 학생이 120점, 전현수 학생이 110점입니다. 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 4문제입니다. 자, 4문제는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신중하게 문제를 잘 듣고 버저를 누르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대기 상층의 기상 상태와 대기 중의 자외선 등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풍선 모양의 기구나 낙하산에 탑재해 박동훈 학생, 라디오 존대 하겠습니다. 라디오 존대, 라디오 존대 정답입니다. 네, 라디오 존대는 기온, 기압, 풍향, 습도, 오존 농도, 일사량 등의 기상 자료를 측정하는데요. 측정 결과를 지상 관측소에 송신하는 기상 원조 업무용 송신기를 말합니다. 자, 라디오 존대 정말 잘 맞춰줬습니다. 현재 290점으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의 벽을 넘어라. 2라운드 중간 결과. 나에게 오답이란 없다. 거침없는 정답 행진으로 탄탄한 지식을 뽐내는 박동훈 학생. 하지만 오스로 전현수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3개. 과연 3라운드에 진출할 최후의 2위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2라운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조선 17대 왕 효종은 청을 공격해 명나라의 은혜를 갚자고 주장했습니다. 병자호란 때의 치욕을 갚고자 내세운 이 주장은 무엇일까요? 박동훈 학생, 북벌론 하겠습니다. 북벌론. 자, 북벌론 정답입니다. 네, 북벌 정책이라고도 하죠. 병자호란 때 청의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온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자 청을 치기 위해 북벌론을 계획했는데요. 이는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북벌론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라운드 단 2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2문제에서 3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원소 기호가 나타내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자, 박동훈 학생, 플루오린 하겠습니다. 플루오린. 플루오린 정답입니다.
네, 플로리는 원자 번호 몇 번인지도 혹시 알고 있나요? 10번대라는 건 알고 있는데. 10번대라는 거. 8번인가? 아, 이 원자 번호를 문제로 낼 걸 그랬나 봐요. 답은 9번이었습니다. 9번.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의 원소로 전기 음성도와 반응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모든 원소와 반응해 화합물을 만듭니다. 자, 원자 번호 F로 나타내는 원소 플루오린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한 문제만이 남아있죠? 세 학생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3라운드 진출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문제에서 오서로 학생과 전현수 학생 둘 중에 한 명은 3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영상 문제고요.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골, 대여섯, 주문, 일, 셋째. 박동훈 학생 수사하겠습니다. 수사 정답입니다. 네, 정답 수사 맞습니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라운드 7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만 정답이 없었죠? 6문제를 모두 박동훈 학생이 맞춰주면서 박동훈 학생이 380점이 됐고요. 오서로 학생이 120점, 전현수 학생이 110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현수 학생이 이번 라운드에서 도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현수 학생.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지만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수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라운드 최종 결과 박동훈 학생이 380점, 오서로 학생이 120점으로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라운드 결과 6문제를 단독으로 마친 박동훈 학생 무서운 실력을 드러내며 3라운드에 진출했다. 하지만 단 1점도 쌓지 못한 오서로 전현수 학생. 결국 최하 점수를 기록한 전현수 학생이 탈락하고 말았다. 최후의 2인이 펼치는 3라운드. 높은 점수 격차를 극복하고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마지막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동아중학교의 박동훈 학생 그리고 부성중학교의 오서로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이제 최종 3라운드에서 퀴즈 킹왕짱이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점수가 더 높은 박동훈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선택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요. 자, 30점짜리 문제입니다. 30점짜리 킹. 두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3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 중 물을 채운 용기 속에 관을 통해 기체를 넣고 거품으로 부상시켜 기체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체 포집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체 포집 방법. 물속에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할 때 사용합니다. 까다로운 문제인가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자, 오서로 학생이 제한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요? 용해도 차이입니다. 용해도 차이. 용해도 차이라고 답해줬는데요. 용해도 차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이 아니었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답은 수상치환. 정답은 수상치환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할 때 사용하는 기체 포집 방법, 수상치환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점수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동훈 학생이 380점, 오서로 학생이 120점입니다. 자, 남아있는 문제는 4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박동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00점짜리 왕 문제. 자, 만약 이 문제를 박동훈 학생이 맞히게 되면 오늘의 킹왕짱은 박동훈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오서로 학생이 100점짜리 문제를 맞히게 된다면 아직까지 오서로 학생에게도 기회는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됩니다. 3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왕 100점이 걸려있는 문제 드립니다.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은 헌법 제정, 입헌정치 추진, 징병제 실시, 유럽식 교육의 도입 등을 통해 근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개혁 정책은 무엇일까요? 자, 오스만 제국은 헌법 제정, 입헌정치 추진, 징병제 실시, 유럽식 교육의 도입 등을 통해 근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개혁 정책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유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스만 제국을 근대적 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해 실시했던 개혁 정책입니다. 자, 어려운가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제한 시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탄지마트 혹은 은혜의 개혁이었습니다. 유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스만 제국을 근대적 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해 실시했던 개혁 정책 탄지마트가 정답이었고요. 자, 아쉽게 3라운드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정답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이 됐는데요. 현재 박동훈 학생이 380점, 오서로 학생이 120점으로 두 학생의 점수차는 260점입니다. 하지만 세 개의 키워드에 남아있는 점수는 채 260점이 되지 않는데요. 자, 퀴에 50점, 드에 50점, 짱에 100점 해서 단 200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동훈 학생이 오서로 학생을 260점짜로 제치고 박동훈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박동훈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시종일관 긴장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소감이 어때요? 옆에서 부모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응원 덕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역시나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킹왕짱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박동훈 학생이 떨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긴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 무대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쉽게 준우승을 한 오서로 학생.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사실 우리 서로 학생이 오늘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면 내일 한 걸음 더 진보할 것이다. 뉴턴의 말인데요. 변화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훈이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는 거 이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